우리가 부동산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거용 주택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저희가 단독주택도 있고 우리가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부르는 연립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 각 주택 유형별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맞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로 나타났고요. 단독주택의 전세 가격은 오르고 조금 의외의 결과이지만 연립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단기간의 변동 사항이지만 이 통계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추하고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은 아파트 시세가 완전히 실종됐다, 거래 절벽이다, 그리고 깡통 전세가 속출된다,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좀 맞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예년의 거래량에 비해서 올해 거래량은 약 10분의 1 정도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이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간간히 이루어지는 몇몇 거래가 마치 그 아파트의 거래 금액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가격 급상승이 있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몇 억씩 거래 금액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은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런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가족 간의 증여거나 가족 간의 이 거래가 아닐까. 몇몇 급매물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은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이제 활성화시켰던 내용들이죠.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4년 혹은 8년 이런 10년 동안은 조금 매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시장에도 그런 주택 시장에도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런 가격의 폭락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매물에 좀 적체가 있어야겠는데요. 우리가 실제 임장을 해보면 이런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몇몇 매물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매물들이 거래되는 게 조금 하락폭이 크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수하시려는 분들 이제 투자 목적을 제외한 실수요자 분들도 이런 대출의 규제 때문에 조금 매수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겠지만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제 워낙 언론에서 많이 좀 앞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하니까 좀 실수요자 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가격이 내려나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 자체를 조금 미루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런 공시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이런 4월 말, 6월 말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거래가 조금 절벽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반해서 좀 땅값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수는 우리가 멸실시키고 다시 건축하는 부분에서 주택 수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은 조금 단기간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가 상승은 앞으로 꾸준하게 가격 상승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좀 하락했다, 안정세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부분은 맞지만 이런 도심 핵심 지역의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은 전세가 하락이 아직 체감으로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로는 앞으로 좀 당분간은 아파트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분들도 갈아타기가 좋다,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기 보유분을 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을 매수하시는 것인데 이 매도할 때 자기가 예상한 가격보다는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투자에 신중을 기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땅값이 상승되는 만큼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땅값 상승분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해서 신축 주택의 원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주차장법 강화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신축 주택의 원가 부분은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의 가격은 작년 말보다 올해 초에 더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근 10년 내 빌라의 가격을 보게 되면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아파트의 투자 이런 성과를 아파트의 투자 성과를 오히려 앞서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런 도심 핵심지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 신축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이런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이런 다세대 빌라를 투자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만큼 이런 쪽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 핵심 도심지에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